차가워지고 이랬는데 지금 제 손을 만지면 이 손끝에서 열이 생긴다라는 느낌은 해모임 먹고 처음이에요. 얼마나 먹고 그랬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몰라요. 왜냐면 이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모임을 먹고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자각을 한 거예요. 내 몸에 이게 없어졌네. 그러고 나서 느끼고 나서 제가 한 2,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막 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해모임 때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더라 갱년기 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땀을 비 오듯이 쏟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상열이라고 하더라고. 한의원에 갔더니 위로 열이 가는 게 되게 안 좋은데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근데 아까 너무 겁먹었어요. 저는 이제 땀 흘리면 맹물을 막 먹거든요. 근데 꼭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제 별명이 3보 이상 탑승이었어요. 걷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몸이 뚱뚱하기도 하고 막 걸으면 땀도 나고 힘들고 걷는 거 운동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노는 거는 좋아해요. 막 춤추고 놀고 막 이러는 건 좋아하는데 운동은 무조건 싫어요. 운동은. 그랬는데 산은 더더군다나 제 사전에 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산 밑에 살거든요. 우리 집에서 딱 나가면 텃밭 있고 바로 산에 탈 수 있어요. 칠보산이라는 산을 딱 이렇게 왔다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 끝으로 내려오면 딱 2시간이면 집에 올 수 있는 차를 이동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천혜의 환경이죠. 우리 언니가 정읍에 사는데 시내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산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돼. 차를 운행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집에 오면은 그냥 바로 가니까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언니가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5시에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산에 갔다 내려와서 밥 해놓고 나를 깨워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이 좋은 조건에서 너는 도대체 왜 산을 안 가? 왜 운동을 안 해? 이랬는데 제가 이번에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참 많이 배우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김고은 국장님 정말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운동도 하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제가 작년에 챌린지 할 때 이제 약간 의무감으로 일처럼 이제 저녁 운동을 나갔어요. 우리 딸이 이제 미술학원 갔다 오면 저희 딸이 이제 작년에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데리고 우리 남편이랑 셋이서 10시 반쯤 나가. 그리고 오는데 제가 깜짝 한번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못 돌아왔어요. 갑자기 저혈당 증세가 와가지고 다리가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갑상선 암 환자여서 이거 전절제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체력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정말 뭐 삶에 불편함이 없다 그랬는데 어딘가에 가게 되거나 몸을 쓰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운동은 먹는 거로 대체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계기가 이제 작년이었는데 그리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안 했죠. 올해 챌린지까지 또 기다렸죠. 근데 이번에 챌린지 때문에 또 다들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하죠. 파트너 사장님들이 본부장님 일처럼 운동하세요. 일처럼 막 이래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또 운동을 막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진 건 운동을 2달 동안 걸었거든요. 2달 동안 막 저희 그 산책로를 걸었는데 걷고 나니까 제가 이제 산을 가요.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 은퇴시켜줬다고 자랑했죠. 저희 남편이 한 달 동안 이제 제주도에서 살고 왔어요. 오고 나서 제가 운동해서 열심히 당신 없는 동안 나 운동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그럼 산에 가자. 오케이. 그래서 산에 갔는데 첫날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 힘들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산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건강해지면서 이제는 다리에 근력도 생기고 너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땀을 진짜 비 오듯이 쏟아요. 지금도 땀이 많이 나는데 이러고 나서 저 코코넛 워터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진짜 애터미는요 뭐가 있냐면 점점점 나보다 멋지고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내 밑에 들어와요. 이거는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직접 알고 애터미를 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거지 와보세요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김고은 국장님조차도 아무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계속 애터미를 하고 있고 알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밑에 사람들이 와서 저보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어떤 반열에 오른 거지 제가 정말 잘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를 했냐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인데 두 가지는 해야 돼요. 결국은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어요. 선택. 그죠?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53세라 그랬죠. 제가 애터미를 45살에 선택을 했어요. 45살의 내 삶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맞벌이였고 저희 남편이 300만 원 정도를 벌어왔고 제가 한 500만 원을 벌었어요. 전 영업을 했고 우리 남편은 목수니까. 그래서 이 돈 가지고 8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아주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죠? 애 둘 키우고 저는 친정엄마도 모시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제가 덜컥덜컥 사고를 잘 쳐요. 빚도 많았어요. 집도 샀다가 날리고 뭐 이런 아주 그 뭐랄까 그러니까 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덜컥덜컥 사고를 잘 쳐요. 돈도 잘 빌려주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소시민이야. 겁도 많아. 그래서 뭐 사고도 안 쳐요. 많이도 뭐를 못하지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요걸 가지고 사는데 사실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아요. 그죠? 뭐 휴가를 못 가거나 뭐 외식을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게 위험하냐면 제가 친정엄마를 17년째 엄마를 모시고 살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위기가 왔을 때 문제예요. 위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목수다 보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 다쳐요. 산재를 경험하죠. 뭐 다행히 갈비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 정도지 뭐 머리가 다치거나 뭐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이었죠. 불행 중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그 위험은 도사리고 있죠. 저희 남편이 어떻게 다칠지 모르는 일을 하니까. 저 역시 또 운전을 많이 하니까 제가 1년에 3만 정도 달렸거든요. 애터미를 하면서 1년에 3만.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정도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순간이죠. 사고 나는 거. 아차 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위기가 우리한테 항상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아가지고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이 골다공증과 관련된 이게 되게 웃겨요. 돌아눕다가도 갈비뼈가 부러져. 진짜 그래요. 우리 엄마 그랬거든요. 돌아눕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저기 바닥에 있는 휴지 줍다가 허리가 삐끗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골다공증과 관련된 이런 질병들이 생길 때마다 뭐가 있냐? 제가 엄마를 간호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돈이라는 게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돈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프든 엄마가 아프든 또 제가 결혼해가지고 3번을 입원을 했어요. 십자인대 끊어져서 입원을 하고 갑상선 때문에 입원을 하고 처음에 오진 때문에 또 폐암으로 오진이 나가지고 또 입원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 동안 계속 요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위기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으면 살아. 근데 아무 일도 없지 않잖아요. 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게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아직 오지 않았지만 확정적인 위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2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노후예요. 그러니까 1차 노후, 2가지라는 게 아니라 1차 노후, 2차 노후예요. 우리가 사실 노후라는 게 은퇴라는 게 현업에서 은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희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대기업을 다녀요. 뭐 현대, 삼성, 그 다음에 뭐 이런데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 좀 나은데 이런 현대, 삼성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45세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나가가지고 뭐 조그만 사업이라도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리 동네 아빠랑 지난주에 남편이랑 이제 산에 갔다 오다가 만났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에요. 월화수목 금금금 이래요. 그 사람이 연구소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우리가 9시쯤 내려오는데 산에 갔다가 혼자 오는 거여서 우리는 서로 닉네임을 불러요. 서로 저거 뭐죠? 본명은 몰라요. 닉네임을 불러요. 그 사람 딱지야 딱지. 닉네임이. 딱지가 이 시간에 왜 회사 안 가고 휴가예요? 그랬더니 자기 병간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병간에 한 일주일 정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병이 있는 거냐 했더니 뭐 병가 낸 거는 여기 눈에 뭐 지방종이 생겨서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또 생긴대요. 왜? 너 쉬지 않으면 이거 계속 생겨. 여기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온몸에 생겨.
이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정말 고개 쳐박고 일만 한 거죠. 제가 지금 이 동네에 와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땀 흘리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저희 남편하고 저희 이제 같이 아카펠라도 하고 막 같이 애들을 같이 키우는 동네거든요. 공동 육아를 해서.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못 만나요, 그 사람은. 모임엔 다 껴있어. 풍물패도 껴있고 아카펠라 모임에도 껴있고 뭐에도 껴있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오질 못해요. 맨날 야근해. 뭐 주말에 또 무슨 우리 뭐 하자 그러면 또 와이프 혼자 나와. 어디 갔어요 그러면? 딱 좀 회사 갔어요. 맨날 그렇게 회사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보다 2살 아닌가 50 하나가 이럴 거예요. 잘 버텼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산에 갔다 오는데 완전히 막 누가 보면 저기 한라산 갔다 온 사람이야. 이거 2시간 거리가 아니에요. 막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것도 고민해야죠. 몸을 선택할 거냐? 돈을 선택할 거냐? 이런 위기에 우리가 다 봉착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45살에 만일 힘든 일을 관둔다 한들 관둘 수 있어요? 못 관둬요. 대한민국 전체, 이 지구상의 전체가 노후에도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80%의 사람 무조건 어떤 일이든 소득을 벌어야 돼요. 80%가 더 많죠. 20%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위기가 저한테 때때로 찾아왔고 앞으로 확정적인 위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서 선택해야 돼. 그죠?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정말 재테크 정말 잘해서 건물을 사놓고 임대소득을 얻든가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예요. 그래서 주식도 열풍이고 모든 게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어떤 수익성도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애터미라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애터미를 어떻게 하고 이때 이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위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재무상담사였거든요. 전직이 재무상담사.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한 5년 정도는 돈을 받고 컨설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컨설팅한 사람은 위기를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죠? 위기를 인정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데 돈을 안 받고 컨설팅할 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인정을 안 해요. 노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도 있고 열심히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연금도 내고 있고 이런 거로 그냥 준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고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냥 막연한 낙관, 그냥 막연한 낙관이죠. 막연한 근거 없는 낙관. 이런 것들로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내가 위기가 내 삶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안을 찾아야 되죠. 해결안을 찾고 이 찾는 과정에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알아보기 과정을 지나서 뭐예요? 선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선택해 덥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죠. 코인이나 이런 거 하는 거를 볼 때 코인도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앞으로 펼쳐지겠죠. 근데 우리 코인 시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코인 시장에 있어서 차라리 거기에 뭔가 내가 충분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코인에 투자하는 건 괜찮아요. 이더리움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얘네들이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야 되는데 이거 좋대. 카더라 통신을 딱 듣고 그냥 덥석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10명이면은 9명이 다 그런 방식으로 카더라 하는 거로 투자를 합니다. 주식은 안 그런가요? 주식은 어때요? 주식 재무제표 못 보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원래는 재무제표 볼 줄 아는 분, 나 재무제표 볼 줄 알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 기업의 재무제표 못 보는데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쵸?
근데 재무제표만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앞으로 시장이라든지 거시경제에 또 영향을 받으니까 이러저러한 걸 다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좋대. 모를 거래.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터미는 사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수익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에요. 리스크가 커야 돼요. 근데 애터미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런 투자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위험은 전혀 없는데 수익은 됐다 마는 거. 그런 투자처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사업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거 좀 지워주실래요?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안정적인 고소득이 있고 안정적인 저소득이 있고 불안정한 고소득, 불안정한 저소득이라는 네 부류의 카테고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제일 좋죠. 공무원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공무원은 안정적이죠. 일단. 안정과 불안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일단 안정으로 들어가죠? 자, 안정적인 고소득인가요? 아니요. 고소득은 아니에요. 그죠. 작은 돈도 길게 받으면 고소득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고소득이죠. 그러나 당장 들어오는 인컴은 저소득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저소득에 들어갑니다. 저소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도요.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됐지만 그 전에는 20년 다녀야지 연금이 나왔죠. 그죠? 연금까지 합산해가지고 고소득이잖아요. 근데 연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20년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은 채워야지 돼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관두면 꽝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저소득이죠. 공무원은. 물론 급수가 있죠. 4급 사무관부터는 사실 이제 대기업 초봉 정도는 되죠. 대기업 초봉 정도. 4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한 700까지도 받으니까 그것도 이제 행정공무원이냐 공무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거 몰랐었는데 재무상담하면서 이제 급여 이런 호봉표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지금 우리 CEO라는 그 CEO 무슨 갑자기 뒤에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어떤 회사들 연봉이 다 나와 있어요. 연봉 순위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사실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기 쉽지 않아요. 많이 벌기 쉽지 않습니다. 자, 안정적인 저소득,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고소득이 있죠. 안정적인 고소득이 뭐예요? 네? 아는 데 있으세요? 못 찾았어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불안정한 고소득은 있어요. 뭐예요? 부동산이 불안정해요?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죠? 요즘에 상가들은 불안정하죠. 상가 임대소득 받는 거 이런 건 좀 불안해요.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조그만 거 한 두 채 운용해서 임대소득 받고 이런 거는 좀 괜찮을 수 있죠. 부동산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으로 소득까지 고소득까지 얻으려면 적은 돈으로는 안 돼요. 한 10억 단위는 있어야죠. 그 정도는 돼야죠. 안 그럼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으려면 20억 20억 정도를 우리가 은행에다 넣어놔야 2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을 얻잖아요. 그죠? 200만 원 정도 얻으려면 100억 정도는 돼야 사실 200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상가에 따라 달라요. 상가에 따라 수원에도 그 엠버서더라고 주상복합 있어요. 거기는 평수 200만 원 정도를 물론 이제 꽤 큰 평수를 해야지 150만 200만 원 정도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부침이 좀 있죠. 어쨌든 불안정한 고소득이 이제 대표적인 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짧죠. 짧고 굵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보통 많이 따지면 15년. 그죠? 우리가 이제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면 15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즘에 주기가 짧아져서 한 10년 이렇단 5년에서 한 15년 정도를 다닌다고 해요. 그 선수가. 그러니까 짧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영업직, 보험 설계사, 자동차 딜러 이런 사람들 중에 저도 보험회사하고 재무상담일 통합해서 20년의 영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년은 연봉 1억이 넘었어요. 근데 계속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도 걸리고 뭐 온갖 질병에 다 걸리죠. 그래서 이 대기업이나 어떤 영업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자영업 괜찮죠. 자영업 식당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경우 있죠. 근데 어때요? 자영업을 오래 어머님 자영업 많이 하셨지만 자영업하면 그거 있죠. 자영업을 오래 하게 되면 돈은 버는데 병을 얻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병을 얻는다. 그리고 정말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먹여 살린다. 건물주 먹여 살리고 직원들 먹여 살리고 본인 가져가는 건 똑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병은 얻어요. 그래서 이 자영업도 오래 못합니다.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몇 년만 하겠다 일을 갈죠. 항상 그래요. 불안정한 고소득. 나머지는 대부분요. 이거 포함이 안 된 건 불안정한 저소득이에요. 애석하게도. 우리 남편 불안정한 저소득이죠. 불안정한 저소득이에요. 제가 우리 남편 은퇴시킨 게 만일 안정적인 고소득이거나 안정적인 저소득이거나 불안정한 고소득이었으면 제가 은퇴 안 시켰겠죠. 더 벌어야겠지. 주리를 틀어서. 근데 우리 남편은 불안정한 저소득인데 다칠 거 감수하면서 이런저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좀 창의적이고 좀 더 재미있고 이런 일에 시간을 쓰시오 해서 제가 은퇴를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우리 남편이 만일 막 4급 공무원이었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회사에서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다든지 그러면 은퇴를 안 시켰을 가능성도 있죠. 우리 남편이 너무 그만두고 싶다고 하지 않는 한. 근데 애터미에서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도 또 외국계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도 와이프가 한 달에 안정적으로 2천만 원 벌어오면 다 관두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애터미안에서는 일어나는데 불안정한 저소득은 대다수입니다. 거의 80%가 불안정한 저소득이에요. 우리가 모든 주변 만나는 분들 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못 찾았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가 성공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공해야 이런 거죠. 애터미 성공하면 이런 일이에요.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안정적인 고소득. 제가 지금 1,000만 원, 저는 이제 제가 아무리 못 벌어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센터피 포함하니까 그렇지 센터피 빼면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한 1,400만 원까지는 벌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이거는 뚫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 봤는데 제가 지금 막 일을 막 격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을 뭐 그냥 쉬엄쉬엄 합니다. 쉬엄쉬엄 해요. 왜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구간에 있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막 옛날처럼 소비자 찾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돈을 버는 게 그냥 앞으로 한 10년 보증이 된다? 뭐 20년 보증이 된다.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완전 좋지 않아요? 한 5년만 보증이 되는데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파리바게트나 스타벅스 같은 거 하나 차리려면 얼마 들어요? 네, 무조건 10억은 든단 말이에요. 무조건 10억은 들어요? 10억? 네, 10억은 들어요. 한 1억 5천은 본사에 넣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그 뭐죠? 건물. 걔네는 파리바게트나 스타벅스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장사가 안 될 동네에는 오픈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싸라기 땅에만 오픈을 해줘요. 그래서 10억이에요. 걔네한테 들어가는 거는 뭐 1억 5천이면 됩니다. 근데 임대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걔네 스타벅스 있는 자리 보세요. 파리바게트 있는 자리 보세요. 장사 안 될 뒷골목에는 오픈 자체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건물주가 차리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다 뭐예요? 임대로 해요. 그러면 파리바게트하고 스타벅스에서 얼마 걸어갈 것 같아요? 차 띄고 포 띄고 다 해서 임대료 안 나가도 3, 400이에요. 아무리 그냥 우리 수원 같은 동네도 세가 그죠? 건물 통으로 쓴 데도 무지 많죠? 그러면 임대료가 1,000만 원까지가 넘습니다. 임대료 이거비 빼고도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차 띄고부터 2천만 원 본다 칩시다. 2천만 원. 내가 내 주머니 2천만 원 챙겨.
그걸 얼마 동안 할 수 있어요? 파리바게트하고 스타벅스를? 한번 대를 물려줄 수 있나요? 내가 늙어서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길어야 10년이에요. 진짜 길어야 10년 아닙니까? 근데 더군다나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2천이에요. 그죠? 근데 저 봐요. 저는 지금 애터미에서 제가 8년을 미친 듯이 일했다 치자고요. 스타벅스처럼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 열었고 매일매일 뭐 이거 커피 내리고 별짓 다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 돈이 안 들어갔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받는데 10년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죽을 때까지 받고 심지어는 내가 사망한 뒤에 우리 자식에게 상속이 되고.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계속 올라요? 계속 늘어요? 이게 늘어요. 이게 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기점.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이 요즘 시험 기간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딸 아들은 정말 공부를 안 하십니다. 두 분 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애들이 둘 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양심에 찔렸는지 시험 시작하면 공부를 시작해요. 시험 오늘부터 시험이야 그러면 어제 밤부터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더니 우리 딸이 이해가 안 돼. 왜?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 영어 시험을 이렇게 못 볼 수는 없는 일이래. 그래서 내가 왜? 무슨 기준으로? 그랬더니 공부를 했는데 학원도 다녔고 공부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험을 못 볼 수가 없다.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은시야, 너는 공부를 했다. 내가 너 공부한 건 칭찬해. 하지만 임기점이라는 게 있어. 99도에서는 물이 끓지를 않아. 너가 지금 공부를 그렇게 짧게 해서는 성적이 절대로 잘 나올 수가 없단다. 그 양이 아니야.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기점에 도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무슨 성적을 바래. 그랬더니 했는데 코드를 꽂아서 물이 끓기는 했는데 99도야. 물이 끓어올라? 다드스네. 너 분명히 이 실력이 남아는 있을 것이다. 그치만 성적으로 나오려면 1도를 더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애텀이나 공부나 운동이나 뭐 다이어트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하는 거 보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막 잘하다가 그 한 끗 삐끗해요. 한 끗 삐끗해. 삼겹살 냄새에 굴복을 한다든지 막 비가 오니까 잘 됐네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는다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누구는 해내고 누구는 못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게 다 뭐 스타벅스도 힘들고 공무원 시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이든. 연예인들은 더 치열하죠. 운동선수 더 치열하죠. 운동선수들 메이저리그 나가도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80%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항상 그 나가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보다 뒤에서 벤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뭐 BTS가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그 좁은 집에서 수많은 애들이 거쳐갔대잖아요. 그 뭐 20몇 명까지 그 빌라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낸 애들이 지금 BTS 정예 멤버가 된 거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성공은 어려워요. 근데 그 성공이 안정적인 고소득일 수가 없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애터미가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이게 검증이 됐죠. 애터미에는 이미 연봉 4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지금 애터미 안에서 5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따로 미팅을 하거든요. 50명이 넘어요. 50코드가 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코드니까. 그런 사람들의 전직이 뭐냐. 그냥 아줌마들. 그러니까 애터미가 사실 결국 나중에 가족 사업으로 발전하는 게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나 이런 거 없이도 정말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노력만 가지고 성공의 바늘에 오를 수가 있고, 이 성공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안정적인 거죠. 계속 힘주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월요일날 우리 형님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정말 너무 그래요. 우리 형님 얘기 자주 하는데 정말 돈 많이 벌어요. 누구나 부러움의 대상일걸요. 그분은 누구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분처럼 돈 벌어보는 경험을 하고 갈 수 없을걸요. 정말 많이 버는데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워요. 왜? 집이 수지인데 못 오셔요. 진짜 힘들면 거기서 주무셔야 돼요. 지금 10년, 15년이 넘었거든요. 그 촬영에서 차린 지. 근데 맨날 아이고 힘들다 되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가끔 보면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은. 그래서 애터미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다른 일보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일보다 어려울 게 없는 일이죠, 사실은. 거기에다가 뭐예요? 누가 나를 자르지도 않아. 일을 못한다고 누가 나를 자르지도 않아요. 아,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애터미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오직 내 결정이야. 하기로 하는 것도 내 결정, 안 하기로 하는 것도 내 결정이에요. 일을 못한다고 스폰서가 자를 수도 없어요. 그냥 진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돈을 더 쓴다고 뭐라고 해, 누가 돈을 안 쓴다고 뭐라고 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뭐라고 해, 안 한다고 뭐라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게 장점이면서 사실 그래서 단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잖아. 우리 늘 작심 3일인 사람들이잖아요. 3일도 못 가. 요즘에 작심 1일 해야 돼. 그럴 정도로 의지가 약한데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애터미는 팀워크 싸움이기도 해요. 어떤 팀을 만나느냐, 얼마나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하느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분위기 흐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어디 끼면. 그죠? 그러니까 껴서 내가 민폐 안 끼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자리까지 가지는 거예요. 대부분 혼자 하는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의지력이 강해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리크루팅하는 이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어도 팀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들어오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애터미가 팀워크 사업이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정말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열정, 그 간절함이라는 게 막 가난해서 간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대로 이런 삶으로 살다 가고 싶진 않다. 지금 인생이 후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아까 말했던 대로 조금만 위기가 와도 삐끗하는 그런 삶은 나는 불편하고 싫다. 제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는데, 우리 엄마 83세인데 우리 엄마 내가 잘 모시거든요. 사실 뭐 효부상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못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엄마한테 가장 하기 싫은 게 요양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 안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애터미 선택 안 했다면 저는 백발비중 보내야 돼요. 제가 효녀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게 더 나아요. 그 가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른들, 여기 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심리상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을 병가로 하다가 병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도 망가지고 본인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내 가족 내가 병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은 전문가한테 맡길 때도 조심해야 되죠. 그냥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관리해 줄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 내가 잘 관리해야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제 친구들도 지금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거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엄마가 성격이 좋은 분도 아니에요. 막 아무나 어울렁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야. 되게 폐쇄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을, 차라리 요즘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엄마가 치매 걸릴까봐 문제인데, 지금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치매가 안 걸렸는데 사진을 못 쓰게 되는 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치매 걸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뭔지 자각을 못 하시니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치매가 행복한 사람이 걸리는 경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괴롭히지만 본인은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정신은 멀쩡한데 팔다리 못 움직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엄마가 차라리 아프시면 정신줄을 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또 나만 고집하지 않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꿈을 꾸죠. 지금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고, 제가 지금은 우리 엄마 힘들면 전문가의 손에 맡길 거예요. 대신 우리 집에서 맡길 거예요. 이거는 경제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집이 넓어야 돼요. 30평대 아파트에 남의 식구 들여가지고 엄마 케어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일단 집이 넓어야 돼.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집도 넓어야 되고, 그 사람 일금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어나갈 수 있는 삶을 꿈꾸죠, 누구나. 근데 그럴 도구가 없으니까, 그래, 옆집도 뒷집도 내 친구도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고 살자 라고 우리가 포기했잖아요.
근데 애터미가 그럴 수 있는 도구라니까요. 애터미가 그럴 수 있는 도구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자식들 집 하나 사주면 좋죠. 그거 반대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 저도 사실 우리 남편이랑 저랑 그냥 진짜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둘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들어요. 근데 옆에 제가 같이 일했던 우리 팀원이 엄마가 집을 덜컥 사주니까 너무 수월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결혼할 때 집을 덜컥 사줘주면 애들이 사기가 훨씬 편해요. 그 대출금 평생 갚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그런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뭐예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야. 내 친구도 못하고 우리 오빠도 못하고 우리 언니도 못해. 그러니까 우린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들 먹을 건 지들이 챙기는 거야. 지들 밥그릇은 지가 챙겨 나왔어야지. 이런 게 우리가 정당화됐던 일들이에요. 근데 솔직한 내 마음은 뭐예요? 해줄 수만 있으면 해주고 싶다잖아요. 그런 꿈들을 여기서 이룰 수가 있다고요. 이런 거라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라면 도전해봐야죠. 내가 정말 말 잘해야 되고 정말 인맥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막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일이 아니. 이거는 이미 애터미를 알아보면 검증이 끝났어요. 저기 뒤에 아주 푸릇푸릇한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상담할 때 이렇게 다 평범한 서민들이니까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어. 그러면 다들 뭐로 저기요? 종신보험. 나 죽으면 우리 애한테 1억 갔으면 좋겠어. 나 죽으면 우리 애한테 2억 갔으면 좋겠어. 그거잖아요. 종신보험 들은 이유가 서민들이 종신보험 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민들은 사실 종신보험 들 필요 없거든요. 위험만 보장하면 정기보험 들면 되는데 굳이 종신보험 찾죠. 왜? 나 죽어서라도 애들 좀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만에 하나 지금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을 더 키우고 우리 애들이 좀 더 애들한테 충분히 살만한 여건이 된다. 그러면 굳이 그걸 우리 애들한테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 만들려고 보냈는데 군 네이버스에서 그 생리대에 후원하는 거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 난 우리 애터미 거를 직접 사서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 했는데 어떻게 사서 주니 내가 이거를 찾아가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한 달에 2만 원을 또 주면은 생리대를 기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어저께 그냥 눌러서 다시 회원가입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눈에 들어오면 합니다. 눈에 들어오면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하는 곳들 이런 데를 그냥 나눔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다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나는 대로. 근데 제가 많이 계산기 두드려서 가격을 써서 이거 쓰면 다음 달에 좀 애들 학원비가 좀 이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돈이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돈이 있다고 제가 갑자기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 느껴져요. 제가 애터미라고 하면서 제일 감사한 걸 꼽으라면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예뻐졌죠. 건강해졌죠. 뭐 정말 또 인정도 받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인정을 받고 어디 가서 이 마이크를 잡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찐 감사. 찐 감사는 불안증이 사라졌다고요. 내 안에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벌어도 불안해. 적게 벌어도 불안해. 휴가 가서도 불안해. 정말 계속 불안해요. 내 삶이 불안으로 점철돼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오직하면 저 일기를 쓰는 사람인데 일기를 쓰다가 제가 써봤어요. 내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써보니까요. 다 뭐게요? 다 돈 걱정이에요. 엄마 아플까봐, 애들 다칠까봐, 남편 다칠까봐. 그게 다치고 아픈 게 그들의 고통 때문에 걱정되는 것보다 이러면 내가 일 못하는데 내가 일 못하면 돈 안 들어오는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누가 결혼한대 그러면 축하해 하기 전에 부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남편이 8남매야. 그냥 조카들 결혼한다는 얘기가 일종의 공포감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또 우리 남편하고 또 신경전해야 돼. 얘 얼마 해야 되지? 나는 그냥 한 놈당 30만 원으로 머릿속에 딱 정했는데 우리 남편 중에 우리 남편은 조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애가 있잖아요. 걔는 더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도 한 100만 원 이렇게 딱 부지런히 하고 싶어 해요. 내가 18명이야. 18명을 어떻게 100만 원씩 해. 내가 막 이러는데 사실 남편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의 막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불안거리가 되잖아.
지상이 여자친구 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고 우리 조카들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언니랑 저랑 둘이거든요. 친정은. 그래서 우리 남편은 팔남매지만 전 언니랑 둘이니까 우리 언니가 딸이 셋이에요. 큰애가 31, 이제 2살 터울인데 결혼할 때가 됐죠. 저는 정현이한테 예전에 그랬어요. 인터뷰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3천만 원씩 줄 거야 결혼할 때. 그랬더니 그러니 5년 뒤에 결혼해. 지금 못 줘? 5년 뒤에. 근데 지금 그게 5년이 넘었어요. 이제 결혼하려면 줘야 돼. 3천을. 불안해 죽겠어요. 한다 그럴까봐. 근데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 이모 저 결혼 안 할 건데 결혼 안 하면 못 받아요? 아니 내 봐서 독립자금 줄게. 아이템을 가져와 대신. 아이템. 그냥 독립하는 거는 니들이 그냥 막 옷 사고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야. 독립자금으로 줄 테니까 뭔가 시도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년 뒤였는데 이미 5년이 됐어요. 다행히 얘네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줄 거예요. 제 마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안에 있지 않아요? 막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마음은 굴뚝여도 현실이 안 받쳐줬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일이 애텀입니다. 그래서 애텀이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셋 중에 하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사냥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지금 토끼를 잡으러 갔어. 난 총을 못 쏴. 근데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 쏘는 사람한테. 넌 총 쏘는 사람하고 가야 돼.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생각 못했어요. 이제. 정답은 그래서 없어요. 좋은 방법. 총알이 많으면 돼요. 토끼 보기만 하면 쏘면 돼. 보기만 하면 쏘면 되잖아요. 내가 총 잘 못 쏘는데 그냥 다 방아쇠를 당겨보는 거야. 그러면 뭐 사슴도 맞고 토끼도 맞고 뭐 모두 맞을 수 있지만 토끼가 맞겠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총알이 많아야 돼. 그런 애터미를 비유하자면 뭐가 많아야 돼요? 내가 열정이 많고 시간이 많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럴 만큼의 열정과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좀 해야죠. 토끼를 딱 공부도 해야죠. 토끼가 어디에 가면 많고 언제 출몰하고 언제 얘네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사냥 기술도 좀 배우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하면 우리가 이 사냥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총을 못 쏘면서도 정조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걸 잘 배워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배울 시간이 없고 나는 열정이 넘치고 성격이 급해 그러면 정말 시간을 많이 쏟으세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아무렇게나 해보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말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라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고 정말 정석은 뭐냐? 배운다. 그러니까 배우고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배우기만 해. 언제 노래 연습을 하는데 대회는 안 나가? 연습장에서 살아. 그럼 안 되죠. 실전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야 돼요. 필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애터미는요 안 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간절함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이런 꿈들을 꿈이야 이건 꿈이다 이러고 그냥 접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 꿈대로 살 거야 라는 그 간절함을 내실 건지 이게 간절해야 돼요. 저는 제일 간절했던 게 애들과 엄마예요. 막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런 간절함은 그렇게 나를 자극하는 간절함이 아니야. 그냥 그러면 좋은데 아니면 말아도 돼. 근데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간절함. 우리 애들이 나처럼 평생 돈 버느라고 정정긍긍 안 했으면 그러니까 막 집 사주고 이런 건 둘째치고 얘네들이 돈 문제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들이 뭔가 뭐 공부를 안 하면 너 좋은 데 취직 못하고 좋은 데 취직 못하면 너 가난하게 살아. 이런 협박을 하는 그런 부모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야. 나 스스로가. 내가 해보니까 저도 공부를 못했고 저도 좋은 대학 못 갔고 좋은 직장 취직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간 애들 저는 그러니까 제가 69년생이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유리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러면 지금만 떵떵거리고 사느냐? 비슷해요. 저랑 비슷하다니까요. 조금 나은 거예요. 진짜 조금.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건지에 대한 간절함이 저한테 있어요. 늦게 낳은 애고
제가 35에 결혼해서 36, 37에 진짜 힘들게 낳은 애들인데 이런 애들한테 그냥 삶의 너무 굴레다가 아니라 정말 도전해볼 만하고 좀 내 날개를 펼쳐볼 만하고 이럴 게 내 인생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겠죠. 어떤 일이든지 힘든 일은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를 넘어가면 애터미는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고소득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하면서 정말 권하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면 권할 수 없죠. 자, 삼성에 들어가시죠. 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저랑 의사하시죠.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가능하다니까요. 저랑 김연아처럼 뭐 올림픽에 나갑시다 이럴 수 없는데 애터미는 하시죠. 저랑 애터미 하세요.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 뭐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또 나이가 좀 있어서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뭐해 이제 쉬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꼭 삶의 도구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충분히 알아보고 아까 말했던 대로 충분하게 그냥 덥석 선택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거쳐서 제대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